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모녀를 대라고 하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답을 거의 다 맞히실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예. 한진그룹 조양호 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과 네. 조현아 이제 부사장의 얘기인데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입국시켜가지고 가사도우미를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보통 약식 기소하면은 그냥 그것으로 그냥 벌금형으로 선고가 되는데, 되면은 이례적으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모녀가 어제 같은 이제 재판정에서 피고인으로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네. 같은 법정에서 재판은 받았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받았어요. 순차적으로. 먼저 이 어머니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딸 장녀죠.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또 재판을, 또 같은 혐의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는 충분했습니다. 김유미 프로파일러님. 네, 워낙 유명한 모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판 자체가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근데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요, 혐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네, 대한항공에다가 분명히 내가 외국인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한 건 맞았다. 하지만 네. 불법 고용에 대해서 지시하지는 않았다. 네. 체류 연장이나 이런 것 없었다. 네. 그리고 나는 불법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세간에서 재벌가 사모님이라고 하면 모든 걸 총괄하고 지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밑에서 그냥 알아서 진행한 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냥 알아서, 워낙 고귀하신 분이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렇게 뭐 나오는 모습도 저희가 잠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명희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박준 변호사님. 이명희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반대로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첫 재판인데 원래는 약식 기소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재판이 끝날 상황인데, 이명희는 정식 재판이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 재판인데,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인정을 하니까, 혐의를 다 인정하니까 재판이 결심이 되고요. 아하. 판결 선고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다만 혐의를 부인한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네. 계속 좀 심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1,500 벌금이거든요, 구형량이. 네. 이게 최악의 경우 거의 1,500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굳이 혐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네.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정도 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 혐의를 인정하면서 아이 얘기, 아버지 얘기, 네. 선처를 호소를 했습니다.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 혐의를 부인하니까 앞으로 뭐 재판이 좀 더 될 것 같아요.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제 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말도 했어요. 180도 다른 모녀의 태도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 얘기를 일단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네요. 39의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게 됐대요. 그래서 주말에 일하지 않는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외국인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다.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 그리고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두 모녀의 모습을 좀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 끝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생 비자 발급 지시는 직접 하신 겁니까? 나오실 때 같이 껴안으셨는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재판 끝나셨는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따님한테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지. 시청자분들이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사람은 예전에 우병우 수석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또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동철 원장님, 예.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는 달리 조현아 전 부사장 그냥 눈을 지그시 아래쪽을 향해서 그냥 차에 올라탔잖아요. 그런데 이명희 전 이사장은 3차례 멈추면서 좌우 기자들한테 레이저 많이 날렸습니다, 지금. 되게 불편하게 보셨던 아마 시청자들 네. 상당히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본인에 대한 잘못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그 판사에게도 얘기를 할 때 네. 본인은 큰 문제가 없다. 그 밑에서 나를 도와줬을 뿐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그 스스로가 어떤 기질적 성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런 냉정한 모습을 보여질 수가 있지만 네. 환경적 상황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잘못을 정말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같이 들어봅니다. 근데 어쨌든 글쎄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모르긴 몰라도 법정에도 이제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신청해서 들어가잖아요. 방청 신청해서. 그런데 법정에서는 재판장 앞에서 저렇게 고압적이랄까요? 무슨 레이저 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재판장한테 레이저 쏘면은 네. 뭐 형량도 높아질 수 있고 소위 말하는 괘씸죄 뭐 이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재판도 컴퓨터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아하.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공손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당연히 형량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굉장히 뭐 뻔뻔하게 하거나 불손한 태도로 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모녀가 왜 이렇게 다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조현아 부사장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땅콩우양 사건으로 수사도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보고 심지어는 수감 생활까지 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이 사법부의 절차에 대해서 잘 알아서 본인이 이렇게 싸늘하게 하고 냉랭하게 하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최대한 겸손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당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좀 냉랭한 표정을 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안 좋은 감정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듭니다. 네. 그래서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언론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는 참 갸우뚱합니다. 앞서 보셨죠? 딱 기자들이 이렇게 이 선이 없는 마이크를 대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했더니 탁 멈추면서 비켜주세요. 네, 아주 나지막하게 목소리를 깔았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저 모습이에요. 비켜주세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 들어볼게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이 재판정에서 그랬답니다. 소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기서 땅콩이란 말은 안 했어요. 이제 정확히 읽어드리고 그러면 회항 사건으로 소위 회항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죠. 구속된 바 있어요.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어머니가 관리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고 기소됐다. 피고인에게 즉 조현아 전 부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이 지금 진술하는 거니까요.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부분으로 어머니까지 기소된 점에 깊이 죄송스럽다. 부친이 지난달 운명하신 집 고 조향호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친이 지난달 운명하신 개인적 슬픔이 있는 와중에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진행해 육아를 혼자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어머니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인데 어머니도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뭔가 감성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준 변호사님, 네. 재판에 임하는 전략이 엄마 이명희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쪽은 구약식 벌금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한쪽은 구공판이 된 거거든요. 구공판은 곧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불이익은 더 큽니다. 벌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처지가 지금 반영된 걸로 보이고 네. 근데 만약 이명희 씨가 무죄가 된다 그러면 이 조현아 씨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 이인철 변호사 잘 설명해서 한번 구치소 갔다 오면 참 힘든 거 알거든요. 다시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일단은 벌금 구형이 된 거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벌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이제 다투지 않고 엄마가 지금 다투면 엄마가 잘 다퉈서 무죄가 되면 같이 무죄가 될 거고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벌금 받으면 되니까 엄마만 이제 다투는 걸로 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략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아닌가. 결국은 11일 날 조현아 부사장은 선고가 됩니다. 6월 11일 날. 네. 그리고 지금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3일 날 다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이 불법 고용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보셨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취재진한테는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레이저 3번 쐈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 이 이명희 전 이사장은 자신의 재판이 먼저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딸의 재판을 법정 안에 지켜봤대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나왔는데 딸한테는 아주 애틋한 모습 보였다면서요. 그게 어머니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자식은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네. 굳이 그 행동을 왜 거기 모든 이목이 집중돼서 있는 곳에서 했을까라는 의문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나도 어떤 사모님이기 전에 어머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내가 어머니로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걸 환기시켜주는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수고했어. 우리 아기. 우리 애기. 저게 기사로 나올 줄 몰랐을까요? 김동철 원장님 다 나올 거라 생각해서. 왜냐면 수많은 취재 기자들이 저 법정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을 못 찍더라도. 아마 뭐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가족 잔혹사, 가족 비참사로 이렇게 사실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아하. 남편 사망을 하고 네. 그리고 2명은 또 법정에 딸과 본인은 또 법정에 쓰고 그리고 경영권에 대해서 상당히 입지가 약해져 있는 상황. 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아마 잔혹사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가족에는 조금 더 두터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외부든 내부든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표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한번 해봅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정말 한때는 국민을 공분케 만들었던 한진과 모녀의 행동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 또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